14일 일본 정부는 C19 대책회의를 열고 도쿄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39개 지역에서 비상사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나흘 연속 새로운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내려오면서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발생했던 지난달에 비해 크게 적어져 자신감 또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때이른 재개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1000명당 검사 수가 한국의 12.5사건에 크게 못 미치는 1.49건으로 최근 새로운 확진자가 적은 건 그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베는 비상사태 해제 발표 중 이태원 클럽을 운운하며 한국을 반면교사 삼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했지만 일본 내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 대처에 한창이던 지난 2달간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비판이 거센 중에 이제는 집권한 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아베 정권은 일본의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하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재난지원금 신청권으로 일본의 후진적 행정 실태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대두된 게 팩스 논란입니다. 사태 초기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도 팩스가 고장나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못하자 튜빙겐 대학 한국학과 교수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한국은 IMF 이후 전자행정에 힘써 2016년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정부 3.0이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이번 C19 사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죠. 현장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다이렉트로 중앙에 전달되어 빠른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사 낡은 행정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팩스 보내고 받으면 또 도장 찍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전 근대적인 행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의료 붕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의 보고체계를 팩스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대단해, 드디어 디지털화예요. 일본 대단해, 지금까지 팩스였다니 어디까지 멍청한 거냐. 갈라파고스 재팬으로부터의 탈피라는 다소 자주적이면서도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자민당 참의원 오노다 키미의 트위터에는 디지털화를 권하기 전에 먼저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인터넷이 금지되면 그때 일본은 팩스가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모두 디지털화하기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날로그 백업도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퓨 리서치 조사 결과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55%로 한국의 85%에 크게 못 미쳐 IT 시대로의 전환에 다소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위정자들의 의욕이 낮은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PCR 검사 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한국의 자동화된 검사 체계와 수작업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실태를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8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도 PCR 자동화 검사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업체도 방송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현장에 도입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베 총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평가를 자주 받고 있는데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꼭 껴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IT に詳しいのかと思いきや去年こんなことが竹本氏のホームページが突然閲覧できなくなったのだ。その原因を本人に聞くと、私も見ようと思って見れない状態で早く復旧してくれとこのように言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なぜ、ロックされてい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台湾のマスクマップについて聞かれた際には、お隣の台湾ではマスクマップ、マッピングがね、全国どこでマスクが販売されていて、そして国民の皆さんがそれを見て本当に安心されておられます。竹本先生、何かやっておられますか？ワーホーでもやりたいんですが、まだ基礎的なデータが十分揃っ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ります。関係省庁と連絡して議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現実です。総理、これでいいんですか？確かにかつてこんな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担当大臣がいた。自分でパソコンはお使いにな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自分でパソコンを打つ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USB ジャックってどういうものかご存知ですか？仮に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万全の対応をすると。本当に答弁を聞くだけでこんな国は IT 先進国になるはずがありません。 C19 사태로 신뢰를 얻은 모닝쇼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금 신청을 우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단 3번 만의 클릭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포털에 게시되면서 일본인들의 질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일본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마이넘버 카드라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만 이게 별다른 혜택이 없어 국민의 16.2%만이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오프라인 행정 수요에 집중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 것인데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죠. 급기야 마이넘버 카드에 비밀번호를 잊어 재발급 받기 위한 사람들과 우편은 믿을 수 없고 직접 서류가 접수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찾아온 사람들로 관공서 앞은 장사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도쿄 시나가와 구청은 하루 150명 처리가 가능한데 1만 명이 몰려들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실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 구청 직원이 일일이 프린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인 마이나 포털이 중복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해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15건씩 신청서를 넣으면서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일일이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신청서 이름란 옆에는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체크 항목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금 기부를 유도한다며 일본 네티즌들이 비웃고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죠. 언론의 보도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지원금 기부는 관련 약정을 체크하고 기부 액수를 직접 입력해줘야 기부가 진행됩니다. 체크 한번 그었다고 수령 거부가 되어버리는 일본과는 달리 실수를 막기 위한 절차가 있는 것이죠.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관계없이 일본은 IT 연계를 전제로 마이넘버 제도를 발족했어. 하면 되는 거야. 정부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제소당한다고 설명해왔지만 소송의 가능성이 보여도 하지 않아 결국 자민당이 하기 싫을 뿐.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할 의지가 없음을 이번 건으로 잘 알았어. 온라인 신청했는데 설마 수작업으로 주민기본대장과 대조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 얼마나 쓸데없는 작업으로 인건비에 들 세금까지 낭비하는 건가. 마이번호 카드 비밀번호 변경도 관청에서 해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인식이 없는 거야? 마스크나 보조금을 보니 일본이 선진국이라는데 의문이 느껴진다. 각 부서가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감독관청이나 국가수장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니 어쩔 수 없나. 대응이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늦다.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오는 것도 너무 늦다. 송금이 늦는 것도 곤란하다. 긴급사태 선언이 점점 해제될 것 같은데 애초에 선언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보냈어야지. 돈 걱정 없다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나 하는 정치가는 국민의 일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짜증난다. 이번 일로 얼마나 이 나라가 뒤처졌는지 그리고 무능한지 분명해졌어. 아베노마스크 국부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마스크는 필요 없지만 10만엔 신청 용지가 오지 않았는데도 3개월 기한이 지나는 건 아니겠지? 아베 정권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것 같아 무서워.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한국보다 떨어진다. 한심하군. 일본의 후진적 행정의 평론가이자 토쿠시마 대학 교수인 야와타 카즈오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이번 C19 사태에도 크게 활약하고 있다며 일본도 도입해야 한다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 때부터 출결, 성적, 졸업증서 발행에도 사용되고 의료에서도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C19 사태에도 주민번호를 이용해 마스크를 배부하고 역학조사에도 이용하는 등 쓰임새가 많다며 일본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의료품을 지원받거나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커 보입니다. 총균세의 저자 LA 캘리포니아 대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또한 8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이 C19 사태를 타개하려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0년대에는 빨리빨리 정신이 단점으로 여겨졌지만 그러한 정신에서 비롯된 빠른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을 발전시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조차 따라오기 힘든 차를 벌려놓았습니다. 과거에 안주해온 일본과 미래를 달리는 한국의 명암은 앞으로도 짙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티맨이었습니다.